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전처럼 깜깜이 정보 시대가 아님에도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바로 이 바닥이긴 하죠. 그러면 나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부동산에 넓은 인맥과 지식이 있으니까 최소한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을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일반 분양받고 입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모르게 가압류가 됐었네요. 이 모든 일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보죠.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대치 르엘 아파트가 2021년 준공을 합니다. 르엘이니까 시공사는 당연히 롯데건설이겠네요. 이 아파트는 크지 않은 규모지만 입지가 입지인 만큼 최고 경쟁률이 461대 1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엄청난 이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됩니다. 일반 분양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2021년 9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 아파트는 공사비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은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는 조합하고 시공사의 문제니까요. 저에게 가끔 이런 문의가 오긴 하는데 대충 이런 종류들입니다. 저는 일반 분양 받았는데 공사비 분쟁이랑 저는 상관없죠? 사실 대부분의 진짜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간혹 연이은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좀 중간에 중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조합 청산 문제로 등기가 좀 늦게 나기도 하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아니면 분양받을 때 생길 것 같은 학교가 안 생긴다던가 요 정도요. 아무튼 큰 문제는 없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자, 아무튼 일반 분양 받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공사비 문제로 2년 가까이 이전고시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다가 2023년 6월에야 이전고시가 확정되고 입주자들은 개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이 이전고시 확정 2달 전에 2023년 4월 달에 보류지가 2채 있었는데 그걸 매각했습니다. 보류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풀어서 조합이 예비 물량으로 남겨두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물량입니다. 그럼 이걸 무한정 남겨둘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대수의 1% 내로만 보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나중에 보류지 매각한다. 경매 입찰 금액은 얼마다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또 돕니다. 이때 보류지 매각 금액을 가지고 조합원들끼리 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조합원들끼리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싸우는 거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보류지의 특징은 경매 입찰 방식이고 최고가 낙찰입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이 통상적으로 분양가보다는 높지만 시세보다는 낮은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하고 다르게 몇 동 몇 호냐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분양 나온 것들 보면 층수나 구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조합원 매물과 일반 분양 매물은 몇 년 후에 매도할 때 그 집을 팔 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긴 합니다. 많게는 몇 억씩 나요 요거. 그런데 보류지 매물은 조합원을 위해서 남겨둔 거라서 보통은 일반 분양보다 훨씬 좋은 층 좋은 동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류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 저는 중개를 하면서 보류지 매매를 중개한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더군요. 그때 보류지 매수자가 송파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처분하고 보류지를 그 돈으로 매수하는 경우였는데 송파구의 유명한 아파트였어도 이게 단기간에 안 팔려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계약금 한 1억 5천, 2억 정도 요 사이가 뜯길 뻔했어요. 그 돈이 휙 날아갈 뻔했어요. 집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다른 집은 얼마에 팔렸네, 우리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네, 그러면 우리 집은 대충 얼마일 거고 나는 이만큼 돈을 벌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 말로는 정말 쉬운데 막상 그 가격에 내가 팔려면 또 안 팔리는 게 집입니다. 내 집 얼마 올랐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휴, 저런 애들이 나중에 계약 잘못해서 그냥 계약금 몇 억 뜯기고 된통 당하는데 네 팔자도 참 한 방에 골로 가.
제가 또 3000% 빠져버렸네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2023년 7월에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는 7월 달에 보류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전 고시 후 가압류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보류지 매수자가 있겠죠.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보류지 매수자가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었던 일반 분양 아파트 세 채에 대해서 또 가압류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채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A씨의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또 궁금해진 부분이 생기겠죠. 아니 도대체 A씨는 왜 6월에 입주자 개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3년 8월 달까지 일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이요, 8월. 실거주 목적이었던 A씨는 그냥 보통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2021년 말부터 분양 대금 다 완납하고 미등기 상태로 계속 아파트에 거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아무 일 없이 살다가 2023년 9월 달에 이제 조합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서 보고 나니까 그때야 내 집이 뜬금없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9월 달에 나는 정상적인 아파트에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일반 분양 받고 잔금도 완납하고 실거주 몇 년 동안 하고 있었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서 등기하려고 딱 봤더니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뭐 감히 그 황당함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도 정말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낄 것 같긴 합니다. 일반 분양은 안전하다. 요 공식이 깨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 현장에는 공사비 문제로 막 난리가 나고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요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또 전달해야겠죠. 올 초에 이어서 요즘도 30대 분들이 매수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실거주가 목적인 분들이 또 대부분이긴 합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조금 달라요. 아직 투자 수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영끌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이 지난 부동산 폭등기하고는 또 약간 달라 보이긴 하는데, 아니 영끌이면 영끌이 다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끌은 맞아요. 그때랑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갭투자 문의는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갭투자도 뭐 영끌로 하고 그래요. 자,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는 전세 끼고 집을 사고 싶어하는 문의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전화로 상담할 때 2억으로 갭투자할 아파트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이런 전화 자주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가진 모든 매물을 탈탈 털었어도 2억으로 갭투자할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사람들은 1억 2억의 정도의 여윳돈, 요것만 현금이 좀 있다면 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 기업이 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뭐 공매도라든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도 한몫합니다. 현찰만 쬐끔 생기면 죄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데 다른 산업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당연히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주식쟁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주식 거의 안 해요. 모든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면 그 돈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서 묶여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부동산에 푹푹 묶여서 썩혀 있으니까 더 잘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쉬워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 다시 부활하는 영끌죠. 그들의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또 몇 년 후에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영끌에서 지금 집 샀는데 1년 후에 집값이 올랐다고 바로 팔지는 않을 거니까요. 아니, 팔지를 못하죠. 사실상 또 그 집 팔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결국은 몇 년 후에 적당한 때가 돼서 매도하고 다시 이사갈 집을 또 사고, 그럴 때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보통은 영끌을 한 경우에는 집값이 내가 산 가격보다 30% 정도는 상승해야 그동안 열심히 은행에 낸 어떤 주담대를 비롯한 각종 대출이자 다 제하고 몇 년 동안 낸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등 다 제하고 거기에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했던 마음고생한 거 요거로 돈으로 다 환산해서 계산해 보고 요거 다 빼고 그러면 이제 돈이 조금 남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께 집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뭐 사지 말라고 해도 살 사람은 다 알아서 살 거고, 집 사라고 해도 안 살 사람은 또 안 사는 게 부동산입니다.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 강남 최고 노른자 재건축 발칵. 이 기사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청담 3익 아파트 재건축이 둔촌주공처럼 공사중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에는 공급 물량이 넘친다고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일반 분양을 일부러 뒤로 미루고 있다.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거의 후분양에 가까운 아파트를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물량들은 공급 물량에 잘 잡히지도 않아서 공급 물량이 엄청 쪼그라들고 집이 모자른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논조를 보이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비업계에선 조합 측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일반 분양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반응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니 분양을 늦춰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는 것이다. 1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매각 시점도 미룰 경우 공사비를 매각가에 반영할 수 있어 조합으로서는 분양과 매각 일정을 모두 늦출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공사비를 늦추는 온갖 방안이 조합 사이에서 공유된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쭉 주장하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논조입니다. 당연히 저같이 보잘것없는 유튜버 말을 듣고 이런 기사를 쓰셨을 리 당연히 없겠죠. 워낙 뭐 이 바닥에서 이런 거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이야기이자 방법론인데 보통 분들은 알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래된 구독자님들이야 제가 예전에 이런 쪽 업무 대행사 일을 잠깐 했던 걸 아실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 이런 업무를 다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 총회, 회계 세무, 감정평가, 집단대출, 법률자문, 건축심의를 비롯한 각종 심의, 분양가 산정, 분양대행사 관리 등등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 100페이지가 넘는 깨알같은 글씨에 분양계약서 자체를 제가 직접 다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타 부서의 일이긴 했는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직원들이. 그 깨알같은 글씨를 100페이지 넘게 작성하다 보면 약간 이게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면서 저에게 일을 던지길래 그걸 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긴 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저는 믿을 놈이 아니었고 그냥 만만한 놈이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각종 부동산 관련 법은 줄줄줄 꿰게 됩니다. 뭘 봐도 더 이상 쫄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덕분에 그걸 미천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막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했었지만 답답한 마음도 참 많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 억울함이 조금 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